돌아온 계절. 항구 마을의 가을은 언제나 서늘한 바람과 짠내가 뒤섞여 있었다. 오래된 등대 아래로 갈매기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다니고 어선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두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윤서는 매년 이맘때면 서울의 카페 문을 닫고 고향집으로 내려왔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리움과 아련함 때문이었다. 올해는 유독 마음이 무거웠다. 어머니 기일을 앞두고 창고 정리를 함께 하자는 오빠 태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두 남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색함이 생겨났다. 각자의 바쁜 일상을 핑계로 만남을 미뤄왔던 것이다. 윤서야, 도착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현관 너머로 들렸다. 예전보다 조금 더 수척해 보이는 오빠의 모습에 윤서는 가슴 한편이 짠해졌다. 회사 일로 어머니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더욱 야위게 만든 것 같았다. 응, 방금 도착했어. 오빠 먼저 와 있었구나. 윤서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집안은 여전히 어머니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화분의 제라늄이 여전히 붉은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튿날 오전, 두 남매는 집 뒤편에 있는 창고로 향했다. 낡은 창고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태주는 군말 없이 오래된 가구와 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했고 윤서는 작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다. 이거 어머니가 쓰시던 재봉틀이네. 윤서가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그 재봉틀 앞에 앉아 밤늦도록 옷을 만드시곤 했다. 학용품 비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때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 없이 우리 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태준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그때 고양이 모카가 어슬렁거리며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3년 전부터 이 집에 눌러 앉은 길고양이였는데 어머니가 특히 아껴 하시던 고양이였다. 모카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첩하게 창고 천장에 들보로 뛰어 올라갔다. 모카는 여전히 장난기가 많네. 윤서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곧 모카의 발톱으로 긁는 소리가 요란하게 이어졌다. 천장 위에서 뭔가를 파내려는 듯 했다. 모카야, 내려와. 윤서가 손을 뻗자 오래된 나무 판자가 우두둑 부서지며 작은 꾸러미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낡은 분홍색 리본으로 묶인 편지 다발이었다. 태주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윤서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어머니의 것임을 알았다. 어머니만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는 리본 매듭이었다. 손끝이 떨리며 첫 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내가 힘들어도 웃는 건 너희 때문이란다. 이 편지를 읽는 날 혹시라도 내가 곁에 없다면 내가 늘 미안하면서도 얼마나 고마웠는지 알았으면 한다. 태준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에 어른이 되어야만 했고 윤서는 언니 노릇까지 해가며 동생처럼 느껴지는 나를 돌봐주었다. 단정한 글씨체는 여전히 어머니의 목소리를 닮아 있었다. 윤서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태준이 무심히 편지를 받아들더니 오래 읽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우린 어머니가 강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외로웠다는 건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
두 번째 편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밤마다 홀로 느끼셨던 외로움,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으려 했던 눈물,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모두 떠나간 후에 대한 두려움까지. 태준이가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고 윤서가 서울로 올라간 후로는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 하지만 아이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었다. 다만 가끔은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받고 싶었고 안부 한마디라도 더 들려주었으면 했다. 윤서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기침을 참으며 장을 보러 가던 모습, 밤마다 조용히 한숨 쉬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자신은 괜찮으시겠지라며 외면했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시간이 많다는 착각으로. 세 번째 편지에는 작은 바닷가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었다. 윤서가 8살, 태준이가 12살이던 해 여름. 아이들과 함께 조개를 주우러 간 날이 있었다. 윤서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며 내 치마를 붙잡았고 태준이는 형답게 동생을 보호하려 앞장서서 걸었다. 그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파도보다 크게 들렸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윤서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날 기억나? 바닷물에 발이 들어갔다고 내가 울었잖아. 응. 어머니가 내 손 꼭 잡아주시면서 괜찮다고 하셨지. 태준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한 그늘이 섞여 있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윤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태준이 첫 회사에 입사하던 날,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지켜보셨던 수많은 일상의 순간들. 아이들은 몰랐지만 어머니는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계셨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던 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들도 작별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윤서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빠,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못 내려온 거 후회하지 않아? 태준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후회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 그때 승진 기회가 있었거든. 어머니는 괜찮다고 일에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말을 너무 쉽게 믿었어. 오빠 탓이 아니야. 어머니도 오빠가 걱정될까 봐 아픈 걸 숨기신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덜 후회하는 건 아니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마지막 한 달 나는 단 2번밖에 못 내려왔어. 어머니는 나를 기다리다가 혼자 돌아가신 거야. 윤서도 할 말을 잃었다. 자신 역시 서울에서 카페 운영에만 매달려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조금만 더 안정되면 내려가겠다며 시간을 미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고 안의 침묵은 편지 속 어머니의 목소리와 뒤섞여 가슴을 눌렀다. 모카가 조용히 다가와 윤서의 무릎에 몸을 맡겼다. 그날 저녁 두 남매는 모카를 데리고 바닷가로 향했다. 어머니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다. 해변은 여전히 바람이 세고 파도는 잔잔히 밀려왔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태준은 모래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잊은 건 어머니의 사랑보다 서로였던 것 같아. 그의 말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각자의 죄책감에 갇혀서 서로를 멀리했어. 윤서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서로 만나면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날까봐. 그래서 피했던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가 진짜 원하셨던 건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였을 거야. 태준이 말했다. 편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갔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새였다. 갈매기가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으셨던 기억이 났다. 앞으로는 자주 만나자. 윤서가 말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응.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하고. 태준이 대답했다.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게 그런 작은 것들이었는데 그 순간 모카가 두 사람 사이에 몸을 비비며 끼어들었다. 마치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모래 위에 세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남았다. 사람 둘과 고양이 하나의 발자국이.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가며 어머니가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윤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알았어.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걸. 그게 엄마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걸. 내년 기일에는 어머니 좋아하시던 제라늄을 바닷가에 심어드리자. 윤서가 제안했다. 응,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태준이 동의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바다는 오래된 기억을 품은 채 묵묵히 출렁이고 있었다. 두 남매는 그 자리에 한참 더 앉아 있었다. 서로의 존재가 주는 위안을 느끼며 어머니가 남겨준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항구 마을의 가을밤,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짠내를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